네,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제 네이버에 치면 모든 게 있듯이 저 또한 이제 이수인 노무사라고 치면은 이렇게 제가 나오는데 다들 이 사진을 보면요 엄청 확인을 많이 하세요. 실물이랑 너무 다르다고. 그죠? 네. 그래서 최대한 네, 비슷한 사진으로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한 노무사로 활동한 지 올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벤트 산업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또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협회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얘기를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그 우리 사장님들 노무 관리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사람 관리하는 거, 그죠? 네. 아마 사장님들보다 우리 직원들이 요즘에 더 법을 더 잘 알고, 이거 생각도 못 했는데 나중에 가서 속칭 말해서 뒤통수 맞는 그런 일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차해서 조금만 주의하면 되는데, 이거를 놓쳐가지고 실제 막 돈 물어주고 처벌되고 그런 사례들, 실제 처벌받은 사례들 위주로 해서 좀 몇 개만 저희가 이번 시간에 알아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신문 기사에까지 나는 건데 아주 예전부터 행행하는 수법입니다. 이 보시면은 경기 지역 인력 사무소를 전전하던 30대 A씨는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곳씩 5곳에 도내 공사 현장을 다니며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다. 저희도 일용직 막 이렇게 뭐 전시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일용직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이랬는데 그런데 A씨는 다른 근로자들과 취업 의도가 달랐다. 그는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본색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건설사들을 상대로 일일이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 일용직들 이런 분들 하루를 쓰더라도 계약서를 원칙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진정을 제기한 뒤 며칠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진정을 취하기를 반복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이 A씨에게 명목상 합의금을 지어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네, 이 건설 현장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A씨는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그래서 A씨가 지인 2명과 함께 이러한 수법으로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접수한 진정 건수는 총 26건에 달한다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도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보면은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는 근로자들까지 나타나는 등 사업주를 골탕 먹이고자 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사실 영업해서 사업 매출 올리기도 힘든데 이런 근로자들 관리하는 것까지 참 힘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아차에서 정말 이렇게 나중에 돼서 이제 좀 돈을 물어준다든지 조금만 주의하면 되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조금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사장님들 근로계약서를 웬만하면 요즘 다 쓰시는데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 저희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네, 뭐 인터넷에 다운 받으셨어요? 아니면 세무서 사무실에서 받으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대다수 보면은 왜 인터넷에 그냥 다운받거나 옆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많이들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시는데, 보시면은요, 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안 쓰면은 정규지급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말이 좋아 벌금이지 벌금은 정가 기록이 남는 거죠.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사업주 처벌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하죠, 그죠?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대표님들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런 거는 꼭 직접 챙기셔야 된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사례에서 설명될 텐데, 그 연장 야간 수당 보통 이런 거 포함해서 저희 체결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실수 잘못하셔서 돈 물어준 사례들, 그리고 휴게 시간 이런 것들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서 돈 물어진 사례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또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데 근로계약서도요 안 쓰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쓴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항목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 대표님들께 이번 시간에 꼭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있는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벌금입니다. 이게 좀 너무 우리나라가 노동법이 너무 사업자한테 불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선생님 같으면 노무사 사무실에서 이걸 잘 챙겨줬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쓰다 보면은 좀 빠뜨리기 쉬운 게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 이 근로자가 어디서 일하는지, 담당하는 업무가 뭔지 이게 빠졌다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 너무하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목당 벌금액이 노동부에서 정해져 있어요. 이것 빠뜨렸다고 항목당 50만 원, 요것 빠뜨리면 항목당 30만 원. 예, 너무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약서에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받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 꼭 들어가게 계약서도 한번 잘 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만 많으면은 조금 같이 이제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조금 문제된 사례들 위주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희 혹시 뭐 프리랜서 이런 계약들 많이 쓰시잖아요. 저희 협회에서 이제 근로자 4대보험 등록 안 하고 프리랜서 계약하면서 뭐 프리랜서니까 근로자가 아니니까 퇴직금 엎어서 월급을 더 얹어주고 이런 사례들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들 안 하시는데 간혹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래서 월급에 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종로구 소재 땡땡 음식점 사업주는 2년 전 채용한 근로자가 자신은 퇴직금이 필요 없으니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250만 원 달라고 해서 2년간 월 임금액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해 왔는데, 해당 근로자는 퇴사 후에 자기가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사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서 퇴직금을 월별로 나눠준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사업주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원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됐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마스크 멋지게 쓰고 계신 우리 선생님. 네. 네, 어떻게 처리됐을 것 같아? 그쵸?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그쵸? 그쵸? 우리 대표님 되게 잘 알고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 하시긴 한데, 막 프리랜서 계약서 우리 이런 거 막 쓰면서 너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월급 더 얹어서 퇴직금 포함해서 주는 걸로 하자라는 그렇게 약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 뭐 우리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지급 사유 없이 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업주에게 2년치 퇴직금 500만 원 지급을 지시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차해서 잘못 계약했다가 우리 대표님들 다 근로자들 잘해주려고 근로자들이 요구한 거 들어주다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 근래가 작년도 꼭 당년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사례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간한 자료라. 지금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퇴직금 반환 소송을 하면 어때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민사인 거고 어쨌든 노동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안 줬기 때문에 원칙은 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하죠, 그죠? 네, 지금처럼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 질문 받다 끝나겠는데? 네.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퇴직금은 꼭 퇴사한 다음에 주는 거지, 지급하는 거지, 근로계약서 당사자 간에 아무리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쨌든 30분 내지만, 차라리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음 사례인데요. 이게 대표님들도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통 저희가 월급에
뭐 시급이 예를 들어서 뭐 알바 일용직 알바들 저희들 뭐 이렇게 막 이벤트 뭐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생들 막 많이 부르잖아요. 일용직이라든지 그러면은 일당이 얼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안에는 연장 야간 뭐 주휴수당 모든 수당이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금액을 주시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라고 제가 넣어봤는데요. 이게 동대문소재 땡땡호프집을 7시에서 01시에 새벽 1시에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시급 결정 시 야간 근로까지 감안하여 시급을 12,000원을 책정하였으나 근로자는 퇴사 후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출했는데 제가 그냥 요거는 사실은 2024년 사례는 아닌데 좀 수당 계산 때문에 제가 임의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표님들 계약서 근로자 체결할 때 원래 지금 최저임금은 9,860원이거든요. 사실 이것만 주면 되는데 그것만 주기도 좀 뭐하고 하니까 시급을 다 포함해서 12,000원이야 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근로계약서 체결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인정될까요? 우리 여기 모자 쓰신 우리 검은색 선생님. 네네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지금 9,860원이어서 사실 법적으로 그것만 줘도 되는데 근데 그것만 주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그냥 너 여기 뭐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 다 포함해서 시급 12,000원으로 더 줄게.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더 준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냥 근로계약서에 12,000원 시급 12,000원이랑 연장 야간 수당 등 다 포함 그냥 이렇게만 적었어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인정될까 안 될까? 어떨 것 같으세요? 왜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근로계약서에 인정 포함 다 된다고 명시까지 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을 것 같은데 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그 사업주가 최저임금만 줘도 되는데 더 얹어서 수당을 줬는데 12,000원을 줬는데 그 인정 안 된대요. 그래서 네,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현재 올해 최저임금이 9,860원이고 곱하기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뭐 야간 수당 뭐 너무 자세히 들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사업주는 9,860원 기준으로 했을 때 8시간 일했고 야간 수당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될 거를 대표님께서 그냥 근로계약서에 12,000원에 수당 포함 그냥 요렇게만 딱 적다 보니까 그 문제가 된 사안인데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일당이 이건데 이 안에 야간 수당 금액이 얼마고 야간 수당이 몇 시간분이 포함됐는지 뭐 휴일 수당은 몇 시간이 포함되는지 각 수당별로 항목별로 그 야간 기본급은 얼마, 야간 수당은 얼마, 휴일 근로수당은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확하게 법에 맞게 나눠서 명시가 되어야지 단순히 12,000원 관로 안에 연장 야간 수당 포함하면 이렇게 인정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트릭의 차이인데 그 계약서에 12,000원 관로 열고 연장 야간 수당 포함이면 노동부 가서 하나도 인정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항목별로 네, 수당을 나눠서 적으면은 그건 또 인정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팁으로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또 전시 산업 막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근로시간 좀 지키기 어렵잖아요. 우리 제일 가운데 앉아 계신 선생님 사업장은 뭐 일주일에 한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52시간? 네. 네. 네? 그쵸. 사실 그렇거나 사실 돈 버는 게 우선이지 지금 법 다 지켜가면서 언제 사람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원칙은 주 52시간, 일주에 52시간 넘으면 현재 법은 주 52시간을 넘기면 네,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습니다. 벌금 물어요. 돈 준 거랑 별개로 형사처벌을 매긴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30일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뭐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서 그 일주에 60시간까지는 네, 그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30일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면 일주에 60시간까지는 네, 그 근무를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취지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휴게 시간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을 꼭 명시해야 된다 했고 휴게 시간 명시 안 하면 그것도 벌금 또는 과태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같은 사안인데 이게 건물주가 고용한 경비원 A씨가 2년 근로 후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근데 감독관이 그 회사에 딱 자료를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근로시간만 있고 휴게 시간이 기재가 안 된 거예요. 근로계약서에. 사람이니까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자는 휴게 시간이 기재가 안 됐으니까 24시간 전체를 일했으니까 이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거고 사업주는 개인 건물이라 평소에도 휴게 시간이 많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빙 자료가 없어서 결국 당사자 간에 500만 원에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렇게 조그만 걸 실수 한번 하면은 이렇게 뭐 돈을 물어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잘 지키셔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휴게 시간이 어쨌든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휴게 시간 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도록 휴게 시간 좀 늘리는 뭐 그런 꼼수라도 좀 쓰셔가지고 일주 뭐 60시간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휴게 시간 1시간 그냥 이렇게만 적는데 그런 경우에도 인정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랑 이제 이거 많이 해당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행사 요원으로 1일 채용한 근로자와 점심시간 문제로 다툰 후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저희 사례에 좀 해당될 수 있겠죠? 행사 요원으로 하루 일하기로 한 근로자랑 이제 사실은 일용직들은 자기들도 근로계약서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잘 없어요. 일당만 들어오면 되는데 간혹 이렇게 재수없게 이제 근로자랑 조금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주는 정규직이 아닌 1, 2 근로하는 사람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190만 원, 단시간 오히려 짧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너무하죠, 그죠? 그래서 조금 싸하다, 얘랑 헤어지기 좀 싸하다 이러면은 빨리 근로계약서부터 먼저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없으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 10분 남았으니까 해고 부분이랑 네, 산업안전 그거 2개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네. 그리고 수습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례인데요. 네. 그 종로구 소재 땡땡 개발 주식회사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수습 기간 3개월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했으나 업무 부족으로 근로자를 12일 만에 해고했고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 대다수 사업주 분들께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정했으니까 그럼 3개월 뒤에 얘랑 우리랑 안 맞아. 그러면 너 나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제일 끝에 앉아 계신 선생님. 네. 네. 그 근로계약서 3개월 수습기간 정했어요. 우리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요. 얘를. 그래서 수습기간 만료됐으니까 너 나가.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법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쵸? 네. 아니,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썼는데도 그걸로 너 나가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 너무 법이 너무 좀 많이 근로자 위주로 많이 됐다는 항의도 참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네.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 근로자를 내보낼 때 수습기간 3개월도 있었으니까 그냥 한 달 전에 너 나가라고 알려주거나 아니면 한 달 치면 월급 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엄청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예,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을 내보낼 때 한 달 전에 알려주거나 최소한 한 달 칩은 수당을 줘서 내보내라는 거고요. 요건 해고 예고 수당에 불과한 거고요. 사람을 자를 때는요.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해고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 사람을 내보낼 만한 사유도 정당해야 됩니다. 예, 이거 없이 그냥 사람 잘랐다고는 저희 큰일 나요. 예, 그 노동위원회 가면은요. 그 월급이 3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들은요. 저희 같은 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다 선임해줘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가서 신청서 한 장만 딱 쓰고 그냥 신고만 하면 저희 같은 노무사랑 변호사들이 그분한테 다 붙어서 다 법률적으로 서포트해줘요. 대표님들 굉장히 불리해주죠, 그죠? 그래서 사람 내보낼 때는 그냥 이 시간에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반드시 꼭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를 하고 그렇게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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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계약 기간을 그렇게. 네. 예, 예. 네. 차라리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권해드려요. 지금 대표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괜히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직종이 있고 사람을 구하기 쉬운 직종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규직 아니면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다들 어쩔 수 없어 하는데 만약에 좀 저희가 인력에 여유가 있다면 우리 대표님처럼 차라리 계약서에 정규직이라고 적지 마시고 차라리 3개월 딱 3개월만 딱 적는 거죠. 그래서 뭐 구두상으로는 우리 회사는 일단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이 있으니까 3개월 후에 다시 이제 정식 계약서 쓴다라고 이렇게 안내해서 차라리 3개월짜리를 계약서를 썼으면 법적으로는 그거는 3개월만 고용하기로 된 거라서 3개월 뒤에 내보내면 이건 해고가 아니고 계약 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실업급여도 탈 수 있고 해서도 문제되지 않고 차라리 계약 기간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쓰는 게 사실은 사람 구하기 쉬우면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네, 그거랑 네. 네. 이게 확대를 하면서 이게 파일이 깨졌네요. 그죠? 네, 저희 버전이 안 맞아서 제가 원래 하나 더 이렇게 준비한 거 마지막 산업안전 얘기 하나 더 하려 했는데 지금 이게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네, 그래서 결론은 그냥 구두상으로 이제 시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구두상으로 저희 그냥 설명드리면 저희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막 저희가 이제 뭐 행사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이제 5인 이상 사업장들은 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 막 이렇게 근로자들이 뭐 이렇게 뭐 설치하거나 뭐 이러다가 간혹가다 이제 사고 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대표님들 많이들 예민하실 텐데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산재 처리 그냥 근로자랑 합의해가지고 산재 처리 안 하는 것보다는요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게 훨씬 좋고 예 그래서 뭐 사고 같은 거 났으면은 반드시 한 달 이내에 고용노동부에다가 산업재해조사표 요거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깜빡하시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원래는 준비했었는데 이게 지금 깨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산업재해조사표를 한 달 이내에 미제출하면 이것도 과태료가 2천만 원입니다. 산업안전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저희 이벤트 막 이렇게 막 하시다가 혹시나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근로자가 다쳤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사업주가 해야 될 거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제출한다. 그거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으면 받고 마칠까요? 네. 네네. 그 산업재해법 네. 네. 그거를 뭐 좀 완화하기 위해서 삼성생명이나 뭐 이런 데서 뭐 1인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뭐 보험을 가입하면 네. 그런 게 경감되니까 그런 거를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네.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근로자가 다쳤을 때 나중에 뭐 병원비라든지 뭐 이렇게 뭐 물어줘야 되는 것 때문에 하라는 거지 그걸 가입했다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 형사처벌되는 게 강경되진 않아요. 네네. 네. 그리고 혹시 뭐 또 오늘 또 긴 여정들도 많으시니까 제가 너무 앞에서 시간 끌면 아닌 것 같고 하니까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 회장님 통해서 뭐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성심껏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게 노동 관련한 강의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로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고 굉장히 많이 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도 현장을 굉장히 많이 나가지만 저희는 전시 물류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시장 나가면은 크레인, 지게차 뭐 이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ISO 관련 저희가 현대 롯데미를 많이 합니다. 기차 만드는 회사, 방산 관련한 회사 일을 많이 하는데 현대 롯데 같은 경우는 ISO의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규정이 있어요. 그거를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전시장, 운영자, 뭐 주최자 다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요새 주최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운영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최대한으로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도 사고가 나면 내가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동부하고도 굉장히 협회 회장으로서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회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하라는 게 권고사항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모든 인원이 다 나오면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안전띠를 맸는지 안전화를 신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인을 받습니다. 모든 인원한테 매일매일마다.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회의하는 과정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게차가 오면은 지게차의 안전점검을 다 합니다. 그럼 리프트도 해야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장치하시는 분들, 여기 뭐 장치 안 하셔도 전기하시는 분들 리프트 쓰시고 하실 텐데, 리프트도 다 해야겠죠? 요번에 세미콘 할 때 리프트가 내려간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지 올라간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리프트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움직여야 일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리프트 밑에 작동하는 걸 풀어버려요. 그러면 올라간 상태에서도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안전관리팀이 코엑스는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겠죠. 그래서 홀 매니저한테 보냈겠죠. 홀 매니저가 저한테 와서 이제 회장이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프트 회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고양, 그 다음에 어디죠 또? 하여간 그 3군데를 퇴출을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전관리팀이 봐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리프트 회사 3팀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코엑스에. 세미콘이 워낙 큰 행사니까. 그래서 불러다 놓고 마음대로 해라. 나는 고지했다. 퇴출당해도 난 못 막아준다. 왜? 이건 사건이 큰 거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왜냐면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게 연장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근데 연장이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피부에 닿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